어제가 바로 국힘 대선 후보들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가 있었습니다. 비조가 죽음의 조. 어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그거 좋았어요. 케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그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 약간 팔 이렇게 친 거? 그게 살짝 이렇게 연애 막 시작할 때 약간 썸 탈 때 아직 손잡지는 못하는 맞아요. 사이에 이제 약간 막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치는 그 느낌이었는데 너무 훈훈하고 원팀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어제 저는 되게 청신호가 켜졌다 생각했습니다. 어제가 바로 국힘 대선 후보들 경선 후보들이죠.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데이 때문에 지도부가 갑자기 미디어데이를 오후에 있다가 오전으로 바뀌는 바람에 오전으로 갑자기 변경을 해서 그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 방송 출연을 하게 예정되어 있다가 공지가 됐다가 못 나오는 상황이 생겼는데 일단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 미디어데이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먼저 이렇게 뭐 일단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또 차장님 이 톡을 보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디어데이가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오후에서 오전.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작하면서도 강전의 대변인에게 굉장히 강력히 항의했어요. 왜 바뀌었냐? 당 지도부로서 정말 이걸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얘가 네네.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쉬워요. 했던 건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또 월요일 또 출연하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또 이 미디어 관련된 거를 또 총괄하시다 보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그래서 또 윤희석 대변인이랑도 지난주도 안 각본집에서는- 나오셨어요. 윤희석 대변인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지난주 월요일에 누가 나오셨었죠? 함익병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또 함익병 선생님이 나오시고 윤희석 그 대변인이 안 나오셨다고 왜 또 윤희석 대변인 안 나오고 함익병 쌤이 나왔냐고 또 아니 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윤희석 대변인이 일정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함익병 선생님을 모셨는데 또 그러니까 좀 왜 또 윤희석을 뺐냐 막 그러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지금 오늘 11시 반에 우리 캠프에 최재형 공동선대위원장이랑 네. 또 한 분 더 오시잖아요. 조경태 위원장이랑 해서 11시 반에 기자회견하는데 최대한 캠프 다 총동원해서 모이라 그랬는데 제가 어제 여기 그거 읽어드려서 속보 펑크난 그것도 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못 나온다고 얘기를 못하고 거기를 째고 여기로 온 거예요. 나 11시 반에 나 캠프에 거기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선 국면에 이 어지러운 상황의 스케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뭐랄까 미디어데이도 그렇지만 좀 약속한 건 좀 이렇게 시간 이거 테이블 가지고 좀 그대로 갑자기 직전에 바꾸고 오늘도 이거 무슨 비전 발표회인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게 비전 발표회가 그렇다면서요? 비전 네, 발표가 갑자기 생겼다. 원래 없었던 건데 비전 발표회가 갑자기 생기면서 지금 어제 우리 캠프 밤샜거든요. 뭘 만들려고 했냐면 갑자기 20대 응원 영상 테드 자기소개 영상 뭐 이런 거 만들려고 지금 해가지고 어제 우리 캠프도 지금 밤을 새면서 하고 있는데 요 만드시는 우리 그 20대 보좌관분이 저한테 어제 이렇게 보냈어요. 20대를 위한다는데 왜 이렇게 20대를 고생시키나요? 아니 이거 좀 진짜 반성하셔야 돼. 아니 정말 내가 어제도 하면서도 미디어데이 보면서도 느꼈는데 아니 그 의자 뺏기 게임을 왜 하냐고. 그 20대 응원 영상, 테드 영상 이런 거 하면 뭐 우리가 갑자기 젊어집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경선이 막 그렇게 행복하고 막 해피하게 치러질 경선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너무 겉으로만 영한 느낌의 이런 진행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수없이 많은 그 시간의 변동과 각종 제출 자료 요구 사항의 변동 등이 캠프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냉이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자 공지사항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병수의 강펀치가 새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000명 갓 돌파 직전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채팅방에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와 주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독립한 거예요? 강펀치 이제? 네, 라이브는 TV조선 채널 지금
채널과 또 유병수의 강펀치 단독 채널로 동시 송출을 계속 하고 있죠. 한 3주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0,000명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 지금 방금 저기 할게요. 구독할게요. 아직도 다들 안 해- 해주셔야 돼. 아직도 안 했어요? 아, 나 몰랐어. 독립편집 여기 있다. 유병수의 강펀치 구독 눌렀어 방금. 네, 모두 눌러주십시오. 네. 네, 구독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 중.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공지 마쳤습니다. 강찬희 대변인 말씀해 네. 주세요. 어제 미디어데이가 어쨌든 온 순서대로 팀을 정하는 거는 저도 조금 놀라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해요. 그리고 네. 앞으로 토론 과정이라든지 여기에서의 뭐 질문 순서, 뭐 형태 이런 것들도 청년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제 저는 그래도 좀 훈훈했던 것 같아요. 어제 미디어데이 할 때 맞아요. 그 조를 하고서 이제 비조가 죽음의 조 지금 죽음의 조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어제 홍준표 시장님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그거 좋았어요. 케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이게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 약간 팔 이렇게 친 거? 그게 살짝 이렇게 연애 막 시작할 때 약간 썸 탈 때 아직 손잡지는 못하는 맞아요, 사이에 맞아요. 이제 약간 막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치는 그 느낌이었는데 너무 훈훈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홍 맞아요. 후보께서 한동훈 후보랑 얘기해 본 거 처음이라고 하면서 되게 좀 칭찬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번 그 경선을 그 끝까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흥행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진짜 원팀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어제 저는 되게 청신호가 켜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한번 네. 못 보신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 강냉이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이거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그랬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선배가 아니 잠깐만. 한동훈 선배가 한동훈 전 후보. 대표가 후보가 사석에서 보면 저래요. 사실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사석에서 네. 보면 저래.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뭐 계엄 때나 뭐 당 대표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좀 이 상황이 좀 굉장히 그렇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되게 급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좀 긴장된 상황이고 이럴 때 보니까 저런 모습이 잘 안 보여줘서 그런 거지. 또 홍준표 시장도 되게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던 건데 한번 직접 보시죠.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나갔다고 당당하게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저희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 아. 네.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나보다 더 했어. 아이고야. 네, 일단 한번 시간을 볼까요? 저희 한동훈 후보님이 1분 51초 36입니다. 네. 한동훈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웃고 네. 즐기는 뭐 이런 웃고 얘기하고 이런 화면은 없었나요? 웃고 이렇게 지금 방금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뒤에 또 화면이 네. 이게 대화하는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안 나왔는데 또 그런 화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없었구나. 하여튼 뭐 그런 화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화기애애했던 것 네. 같고 또 홍준표 후보가 또 한동훈 후보한테 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얘기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자, 여튼 어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죽음이 좁니다. 네, 그래도 분위기가 어제 좀 많이 화기애애해진 그런 거는 좀 그냥 소득이었지 않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되게 놀라운 페북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작가님께 보내드렸는데 예. 하나 잠깐 좀 올려주시면은 그 이수정 교수가 네. 이수정 교수가 한동훈 후보랑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만났던 사진을 페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올려주시면 좋은데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용으로 뭉쳐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짐작되어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때죠. 그때 이제 만났던 그 사진인 것 같은데 그걸 올리면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용으로 뭉쳐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면서 그래서 공유를 바로 했어요. 그냥 보수는 다시 단결한다고. 그래서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보수가 다시 단결하는 그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비조가 나경원, 홍준표 이 두 후보가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 서로 대화하는 게 별로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털 거 다 털고 그리고 뭐 4강 이후 가서는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들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언젠가는 이제 맞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죽음의 조라는 게 한동훈 후보에게는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토론회가 언제죠? A조 토론회가 있고 B조 토론회가 있습니다. A조는 유종복 토요일. 인천시장,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양향자 전 의원이 A조. 네. 그다음에 B조는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B조죠. 자, A조, B조가 토론회가 언제입니까? 시간은 19일이 오후 2시가 아마 A조고요. 2시부터 1시간 50분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1시간 50분 맞나? 아마 하여튼 뭐 아마 100분 정도 좀 100분 되는 정도였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19일이 그렇고 그다음에 20일이 B조. 20일 B조. 오후 2시에 또 B조고 이거는 그 방송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당에서 하고 당 유튜브를 통해서 당 이렇게 유튜브로 네, 생중계가- 송출이 되는 생중계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토론 주제도 B조가 죽음의 조라고는 하는데 네. 사회 통합이에요 주제가. 그래서 이게 나 진짜 그래서 야 이 B조 후보들이 통합하면 사회 네. 통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제가 좀 아이러니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정말 우리가 좀 대선 경선만큼은 좀 아름답게 경선을 좀 치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토론회에서 아무리 주제는 사회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신경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요.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거는 저기 이제 경기 나가기 전에 아니 전략이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예. 자 뭐든 간에 전략을 짜잖아요. 네. 전략은 짠단 말이에요. 네. 전략을 짜는데 자 이거 준비는 해서 가. 자 그렇잖아요. 뭐 이게 장수가 있고 장수가 있는데 자 참모들이 다 준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더 준비를 다 해서 가는데 딱 정작 장수가 딱 가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뭘 딱 대응을 할 텐데 일단은 대응은 장수한테 맡겨 놓습니다. 자 일단은 참모들이 딱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조언을 일단 할 건 아니에요. 예? 자 어떤 대응을 조언을 했습니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토론 담당이잖아요, 또. 아니요 이게 토론 담당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저는 이제 가짜 뉴스 쪽을 팩트 체크하는 그런 쪽의 입장이라 네. 저는 굉장히 평화로운 위치죠. 정말 이제 가짜 뉴스를 막 공격을 해오면 그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준비해가지고 하는 맞받아 쳐서 이렇게 다시 대공격하는 이런 쪽으로 조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저 팩트만 확인해주는
쪽으로 그 조언을 했습니까? 저는 팩트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야. 각자 역할이 있는데 아니 저는 팩트를 확인해 주는 한동훈 대표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들을 많이 이렇게 팩트 체크를 확인을 해서 해주다 보니 진짜 좀 잘못된 음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꽤 많이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굳이 다른 후보들이 안내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다면 뭐 우리 쪽에서도 굳이 뭐 그렇게 날카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책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우리 보수를 찍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쟁으로 갔으면 좋겠고, 가짜 뉴스가 들어오는 거는 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한동훈 후보도 보면은 가끔 욱할 때 말이 이렇게 좀 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한테 뭐 공소 취소 부탁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당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진 적도 있었고, 뭐 제가 계엄하자 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저는 사실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아까는 죽음의 삐조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간 게 득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홍준표 시장, 나경원 후보 이렇게 두 분의 후보가 굉장히 몰아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존재감을 알려야 되고 뭐 박정희 동상 지금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는 진짜 토론의 맨 초반 한두 가지 질문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뻔해 질문은. 예, 뻔합니다. 탄핵 찬반 얘기 나올 것이고, 예? 또 배신자론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계엄 탄핵 관련된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무엇을 했느냐, 아직도 그때 생각과 다 변함이 없느냐, 또 이거 쭉쭉쭉 질문 나올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뭘 준비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경기장의 경기를 보시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어제 미디어데이도 미디어데이였지만 어제 그 신당 해프닝, 윤어게인 신당 해프닝,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을 좀 단결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벌써 저쪽에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자기들 두 자릿수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뭐 자기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벌써. 근데 이런 신당 움직임도 사실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친윤들의 반응을 사실 좀 살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오히려 친윤들이 굉장히 강하게 한결 같은 반응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반응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서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박수영 의원 54명설 얘기할 때는 정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 밖에 있는 사람 주자에게 54명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방송에 나와서 할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것도 경선을 코앞에 두고 이게 그 당내 친한 후보들한테는 친윤 후보들한테는 뭐가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어제 그래도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있어서만큼은 다 당이 오랜만에 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심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걸, 심지어 자중하라까지 말했어요. 네, 전 대통령에게 그렇죠. 자중하라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쟁점이 안 될 수가 있겠다. 다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이 그러한 스탠스, 너무나 이제 우리가 본선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스탠스를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감정적으로 격앙된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예전에 김문수 후보한테 하듯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타고 어찌 보면 윤어게인 신당 같은 것도 시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공당으로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어제 약간 그런 단초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